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좀 생소한,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나라의 문학 작품, 특히 장편 소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. 오늘은 남아공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. 남아프리카 공화국.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은 뭐 아파르테이트,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생각이 나시죠?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갔습니다만은 참 그 과거의 그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정말 엄혹했던 그런 곳이죠. 그런데 이제 거기는 네덜란드계의 이민자라고 해야 되나요? 그 네덜란드인으로서 거기에 정착을 해서 자리를 잡은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너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인종차별을 했던 것이죠.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식민지와는 또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.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너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한 것은 자기들이 그곳의 주인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 국가를 만들어서 뭐 만들었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권력을 장악을 해서 자기 나라, 자기들 나라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원주민들을 그야말로 짐승처럼 이렇게 박해를 해서 해수욕장도 다 뭐 모든 것이 흑인구역, 백인구역 다 나누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었죠. 바로 그런 부분을 고발한, 고발이라고 표현하면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뭐 여기는 저항문학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그런 책입니다. 그래서 이 검은 새의 노래라는 책이고 저자는 작가는 루이스 은꼬시라는 작가입니다. 바로 이 사람, 여기 아주 멋지게 보이죠? 멋있어 보입니다. 루이스 은꼬시. 그런데 이 사람은 1936년생이고요.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는데 줄루인입니다. 우리가 줄루족이라고 하는데 줄루족이라는 것은 좀 인종차별적인 어떤 뉘앙스가 있다. 사실 우리도 한국인이라고 하지 한국족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다. 한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줄루인이라고 여기는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그 표현을 이제 존중을 한다면 이분은 이제 줄루인입니다. 줄루인이라는 줄루는 참 대단하죠. 그 전쟁을 해서 작신들을 막 지키고 굉장한 어떤 그 민족입니다. 자, 어쨌건 그래서 그 아파르테헤이트 정권, 그 백인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강제 추방을 당했고요. 그래서 한 30년 이상 망명 생활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저항 문학의 백미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러면은 뭐 굉장히 막 엄청난 투쟁을 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이 되겠지만 첫 페이지부터 약간 허무합니다. 뭐 그러니까 소설이죠. 첫 페이지 딱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 소설 내용보다도 뭐랄까요, 그 앞에 헌사라고 하나요? 작가가 왜 앞에 하나 뭐 한 줄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. 뭐라고 돼 있냐면은 백인들의 옷을 빨아 내가 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에스터 마카티니 할머니께,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. 백인들의 옷을 빨아 내가 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, 참 인상적입니다. 뭐 어쨌건 자, 그리고 이제 소설 첫 페이지에 딱 가면은 이 소설의 시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며칠 뒤면 나는 죽는다. 뭐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소설의 첫 줄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맥이 쭉 빠지는 겁니다. 며칠 후면 나는 죽는다. 그래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.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저항문학의 백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며칠 후면 나는 죽는다.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엄청난 그 저항운동을 통해서 막
그 빛나는 어떤 영웅적인 투쟁을 하다가 이렇게 잡혀서 죽는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. 강간범입니다. 참 허무하죠. 그런데 문제는 강간범인데 이 주인공은 흑인이고 피해자는 백인이라는 거죠.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에서도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. 왜 특별한 대우를 받느냐? 이 사람을 학대를 하고 뭔가 박해를 했을 때 영웅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감옥에서 이 흑인 강간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대우를 받습니다.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. 그런데 이 주인공은 아주 뛰어난 엘리트입니다. 대학생이에요. 그 흑인 인종차별하면서 그래도 줄루인이 대학까지 갈 정도면, 물론 뭐 그 흑인들을 받는 대학 그런 데고 또 뭐 차별이 있지만 어쨌건 그럴 정도면 아주 뛰어난 인물이죠.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허무하게 백인 여성 하나를 강간을 해서 생을 마치는 겁니다. 그런데 거기에 또 이 참 그 아파트헤이트의 여러 가지 이 단면이 드러나는 거죠. 이 주인공이 저지른 그 강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강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아파트헤이트의 뿌리부터 줄기까지 쭉 이어지는 어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아프리카 문학에서 반식민주의,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의 어떤 그 박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가운데 많은 경우에 이 성적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검은새의 노래의 주인공처럼 강간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서양, 그러니까 영국이나 뭐 이런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그 많은 여성들을 농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종종 나와요. 아프리카 문학에서. 그런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단지 이 여성을 탐하고 성적인 어떤 쾌락을 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뭐랄까요, 인종차별과 이 식민지 탄압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, 복수라고 할까요? 어떤 그런 어떤 저항? 뭐 이런 의미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걸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. 실제로 쭉 끝까지 읽어보다 보면은 그런 게 이제 느껴집니다. 예를 들면 여기에 이 주인공은 강간범이지만 실제로 그 피해자가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. 뭐 그거를 구체적으로 막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물론 뭐 여기서 며칠 후면 나는 죽는다라고 시작을 해서 끝에 뭐 죽었다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. 완전히 죽은 상황까지 가지 않고 끝이 납니다. 마지막에 보면 이 감옥에서 왜 넬슨 만델라의 뭐 옥중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, 그래서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정치범들이 그 감옥에는 정치범들이 쫙 있는데 이 친구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? 파렴치범이죠. 그런데 그 정치범들이
구호 외치고 부르는 노래 소리가 막 찡찡 울리는 가운데 이 친구는 나는 바로 이 목소리들과 함께 갈 것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. 참 강간범을 영웅시한다면 좀 이상합니다만, 어쨌건 그런 강간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참 저항이라는 것을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영웅적인 투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어떤 파렴치범에 속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저항문학을 완성을 하는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, 저는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아공뿐만 아니라, 남아공의 경우는 상당히 또 다른 나라들,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 쪽에 뭐 여러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이 식민지와는 또 전혀 다른 배경이긴 합니다만은, 그러나 어쨌건 그런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이 뭐 여성에 대한 어떤 그 뭐 성적인 보복이라고 할까요?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, 그런 주제가 아주 심심치 않게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묘하게 어떤 그 저항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뭐 아주 그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승화된다고 할까요? 참 되게 웃기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, 저는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아니 이게 무슨, 왜 이렇게 이 뛰어난 아프리카의 그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쓸데없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이 인생을 망칠까라는 생각도 했지만,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.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검은새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. 참 이 책도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. 책도 얄팍하고요. 200한 본문만 해서는 200페이지 조금 넘는 한 21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짧은 장편 소설입니다. 그래서 쉽게 빠르게 읽을 수 있고, 또 내용도 흥미진진하기 때문에, 또 남아공의 그 인종차별 아파르테이트의 그 어떤 적나라한 단면을 또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닐까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저항문학 루이스 은꼬시라는 작가의 검은새의 노래라는 장편 소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